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현석입니다. 제 소개를 사실 집어넣긴 했어요. 뭐 굉장히 좀 많긴 한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물류 시스템, 물류 IT 쪽으로 한 25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하는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해운항만 물류정보협회 이사로도 있는데요. 거기서 한 5년 전쯤에 항만물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항만 관련된 분야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인공지능 예측 서비스도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항만물류 빅데이터 센터가 어떤 데인지 또 얘기도 드릴 거고요. 주로 가장 많이 얘기 드릴 것이 수출입 물류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어떻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네. 수출입 물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수출입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또 해상으로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수출입 물류라고 하는 것은 뭐 수출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그거를 내륙 운송을 하고 항만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만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륙 운송을 거쳐서 그리고 공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손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 관련된 정부 부처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해운항만 쪽은 해양수산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륙운송 쪽 관련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은 관세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 데이터들을 연계를 해서 수집을 하고 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건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던 부분,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얘기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 트럭 기사분들, 항만에 출입하는 트럭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쪽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 포커스가 논문을 찾아보셔도 그렇고 또 연구를 하는 거나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이 항만에 대한 자동화나 그리고 선박에 대한 최적화, 선박 운항에 대한 최적화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분들 어떻게 보면 항만에서 작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럭 기사분들이시거든요. 외부 트럭 기사분들. 그런데 그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좀 소외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항만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이 선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운전기사분들이 항만에 작업을 하러 출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가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생기고 또 거기서 대기하는 장소도 그렇게 쾌적하지만은 않은 그런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트럭을 몰고 가다 보니까 트럭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입 물류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운전기사분들의 근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좀 신경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와서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차량에 대한 턴어라운드 타임에 대한 인공지능 예측 서비스예요.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갔다가 나갈 때까지 한번 돌아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부두에 차량이 도착을 해서 기다렸다가 작업을 하고 끝나고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외부 트럭에 대한 차량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차량에 대한 반출입 시간을 확인을 할 때는 시스템에서 잡히는 것만 갖고 하게 되죠. 그럼 차량에 도착을 해서 ATM 기계에서 인수도청을 받고 그 다음에 터미널 운영 시스템에서 작업이 끝나면은 터치 스크린에서 눌러서 작업 끝났다. 그 시간까지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운전기사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차량을 갖고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차 안에서 있는 모든 시간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은행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은행 아니면 스마트폰 수리 같은 걸 하러 갔다. 은행 이런데 업무를 보러 갔다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대기표를 뽑아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대기표를 뽑는 줄마저도 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대기표를 뽑으려고 한 15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표를 뽑았어요.
그다음에 뭐 작업이 딱 끝났는데 나갈 때도 걸리는 시간이 경우도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뽑았어요. 이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줄을 섰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다시 대기표를 뽑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를 수리하러 왔는데 하나가 끝나고 또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각자를 놓고 보면은 15분, 20분 만에 끝났다고 하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갔더니 기다리고 뭐 두 번 하고 다시 뽑고 이래서 2시간 있다 나왔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갔더니 트럭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인수지 받고 그 앞에서도 크레인은 오지도 않고 활짝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갔더니 또 게이트에서 컨테이너가 약간 좀 지저분한데 뭐 청소하고 오시죠. 아니면은 약간 이거 좀 수리하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갔더니 또 끝나고 나오는데 나가는 것마저도 줄 서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번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차량들이 그동안에 반출입 시간이라고 해서 있었던 알려졌었던 것들이 뭐 한 20분에서 뭐 25분 평균적으로 한 30분 이 정도로 많이 알려지고 있었는데 운전기사분들한테 설문을 해서 받은 체감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소리냐 뭐 1시간 2시간 기다린다 내가 3시간 4시간도 기다려봤는데 미친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있는 데이터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15분 정도가 더 길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앞에서 기다리고 또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더 걸린다.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산의 경우에는. 그리고 항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가 된 거예요. 아직 개요 부분입니다. 내가 도착을 하는데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 가면은 뭐 A라는 길로 가면은 20분 걸리고 B라는 길로 가면은 30분 걸린다. 그럼 A로 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도착을 했을 때 물류 작업 시간이 지금 가면은 30분 걸리고 이따가 가면은 15분 만에 끝난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즉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가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가서 작업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갔더니 지금 가면은 갈 때 30분 걸리는데 작업하는데 2시간. 근데 1시간 있다 출발하면은 가는 데는 40분 걸리지만 작업하는 데는 30분. 그렇다면 차라리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놀다가 그리고 그때 출발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업이 굉장히 많아진다면은 짧게 셔틀로 움직인다면은 배차에 대한 최적화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업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얼마만큼 걸린다를 보는 게 아니라 내일 그러면은 몇 시에 갈까? 내일 오전에 갈까? 오후에 갈까? 오후 몇 시에 가는 게 좋을까?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턴어라운드 타임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목표는 우리나라 24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부산항이나 인천이나 광양, 평택, 울산, 의왕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의왕 같은 경우에는 ICD입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데 여기도 이번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양이 너무 적어서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다 포함이 되었고요.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선박에 대한 데이터들, 선박에 대한 스케줄 정보, 어떤 선박이 오는지, 그리고 그 선박에 대한 재원 사이즈라든지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양적화 정보, 거기서 컨테이너를 몇 개를 싣고 내리고 한다라는 정보, 그리고 어느 부두로 가는지, 그리고 그 부두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 365일간 그 부두의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도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데이터도 있는데 학습을 위해서 상용 화물 트럭에는 대부분이 다 그런 타코미터가 붙어 있어요. DTG라고 해서 미터기예요. 택시 미터기 같이 생긴 건데 그게 이제 킬로미터도 계산을 하고 또 어느 위치로 가는지 위치 정보도 계속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정보도 학습용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 정보도 포함을 했어요. 날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이건데 이게 가장 어떻게 요약적으로 이제 다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또 상만물류 빅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된 것은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게 된 것은 상만물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나서예요.
그 전에 우리 해운항만 물류정보협회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로부터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또 FTP 방식, 옛날 방식으로 해서 수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쌓아두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뭐 RDB, 관계형 DB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DB도 뭐 몽고DB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스토리지 저장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예측을 위해서 벡터 데이터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